창원시와 울산광역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5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승부의 세계에서 타협이란 없죠. 도전을 향한 열정 2022 K3 리그 27라운드 경기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이 창원시청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 울산의 날씨 26도에 약간 구름이 낀 날씨인데 14위에 처져있는 울산 홈팀의 어떤 분위기를 이 구름이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의 홈팬들 오늘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요. 그 구름이 조금 거치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다시피 울산시민축구단이 14위에 처져있는데요. 바로 어제 목포FC가 승리를 거두면서 바짝 울산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K3 리그에 잔류를 하기 위해서 꼭 승점을 따내야 하는 울산시민축구단이 되겠고요. 창원시청 축구단 역시 리그 막판 정말 숨가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려 4팀 정도가 엉켜서 2위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펼쳐진 화성FC의 경기에서 양주가 화성을 잡아주면서 창원시청이 화성을 조금 따돌리고 선두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성적은 비록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매경기 정말 많은 관중분들께서 홈구장을 찾아주고 계시죠. 홈구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또 큰 구장 속에서 좋은 잔디 위에서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관중분들께서도 열띤 응원 열기를 이어가주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홈구장에서 경기를 펼치게 될 11명의 선수 홈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최성겸 골키퍼, 박진포, 박동혁, 오민석, 장재원, 구종욱, 노상민, 조예찬, 박성부, 박성진, 김훈옥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역시나 최성경 골키퍼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띄죠. 지난 경기 이선일 골키퍼와 교체 투입돼서 그라운드를 누볐는데 교체 투입된 이후에 여러 차례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에는 선발로 장갑을 끼게 됐습니다. 선발로 장갑을 끼게 된 만큼 좋은 활약 이어가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이승준, 이용, 김주헌, 최명희, 한지원, 한승환, 이강욱, 태현찬, 루안, 조일욱 선수까지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이강욱, 태현찬, 루안으로 대표되는 이 창원시청 축구단의 막강한 공격 트리오가 오늘도 선발로 출격을 하겠는데요. 과연 이 좋은 활약 이어가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워낙 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쓸어담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이 선수들의 발끝에서 어떤 득점이 터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과 부심의 그리고 대기심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원종훈 주심, 김홍규, 나성일 부심, 그리고 최기창 대기심이 경기 진행에 힘써 주시겠습니다. 상당히 또 밝은 표정으로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주심의 라인업인데 멋진 경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물론 멋진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선수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깔끔한 경기 진행 또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심판진들인데요.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양팀의 캡틴이죠. 조예찬 선수 그리고 창원의 캡틴 태현찬 선수가 주심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영과 소유권을 먼저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조예찬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변함없이 울산의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 경기 양팀의 SNS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예찬 선수는 원래 익숙한 자리인 윙포워드 대신 오늘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윙백 자리에서 조예찬 선수가 얼마나 공격적인 기여도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태현찬 선수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나 또 공격적인 재능이 정말 출중한 선수죠. 오른발 발끝에서 또 얼마나 위협적인 킥을 보여줄지 주장으로서의 역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징 울산시티즌 FC라고 해서 울산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또 어린 꿈나무 선수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마쳤고요. 자, 이 선수들 꿈나무 선수들일까요? 팬들일까요?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어린 팬들을 챙겨주는 이벤트 역시나 또 홈팬인 울산시민 축구단이 열심히 수행해주고 있는 모습 시즌 내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민축구단은 지역 내에서 이제 학성고등학교죠.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 축구팀인데 학성고등학교와 또 제휴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유소년 축구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인데요. 김두겸 시장의 바람대로도 프로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인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또 시스템을 갖춰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 출격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 축구단의 창원시청 선수들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환 선수, 태현찬 선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루안 선수가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의지를 독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아무래도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창원시청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나서는 각오도 남다를 것 같고요. 비록 선두 파주와 승점이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경기 5경기에 승점 15점이 걸려있는 만큼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창원시청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두 경쟁도 더 높은 순위까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선수들도 역시나 또 파이팅을 크게 불어넣는 모습이고, 사실 최근 5경기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이 2무 3패로 좀 부진하거든요.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울산 선수들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오늘 경기 또 강하게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흐름이 특히나 좋지 않았는데 2패를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도 역시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울산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창원이 비록 순위가 높은 팀이긴 합니다만 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승리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고요. 잠시 후에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휘슬을 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창원시청이 포진하겠습니다. 양팀의 K3리그 26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구단 SNS에 공개된 바와 같이 조혜찬 선수가 왼쪽 풀백 자리에서 선발 출전해 있는 모습이죠. 한 번에 돌려주는 패스인데요, 지금은 차단이 됐습니다. 자, 루안에게 전달이 됐고요. 아하! 아직 그라운드 컨디션에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오른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해 있는 박성진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박성진 선수는 사실 시즌 중반까지 기회를 그렇게 많이 부여받지 못하다가 최근 경기들에서 선발로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최근에 좋은 폼을 윤균상 감독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최근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 많은 출전 기회를 또 공격 포인트라는 열매로 맺어줄 수 있어야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도 루안 선수의 강한 압박으로 울산의 빌드업을 방해해주고 있는 창원시청이에요. 높이 띄우면서 안정적으로 공소유가 되지 않고 있는 울산시민 박진포가 클리어링을 했습니다. 박진포 선수도 참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인상과 박진포 선수가 그라운드 안에서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이 참 싱크가 잘 맞는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는 박진포 선수인데 35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라운드를 바쁘게 누벼주는 박진포의 모습, 이번 시즌 K3 리그를 지켜봤던 팬분들이라면 모두가 기억을 하실 것이고요. 오늘 경기도 역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서 울산시민축구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붙여봤던 창원인데요, 이 측면의 윙포워드를 활용한 역습이 상당히 위협적인 창원인데 과연 오늘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지금은 오른쪽으로 오히려 울산이 측면을 이용한 역습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지금은 패스가 살짝 길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모습. 왼쪽 측면에서 이승준 선수의 스로인입니다. 이승준 역시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선발 출전한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기록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선발 출전으로 나오는군요. 이승준 선수가 왼쪽 수비 자리에서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경기를 소화하겠습니다. 이용이 짧게 뒤쪽으로, 이승규 골키퍼, 다시 이용입니다. 사실 창원이 바로 직전 경기였죠.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순위표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포천과의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이 포천에 또 상당히 또 위협적인 공격수들이 많잖아요. 포천의 공격력을 어렵게 막아내면서 가까스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창원시청의 최고 수훈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이승규 골키퍼였습니다. 역시나 최후방에서 굉장히 든든한 선방력을 보여주었고, 그와 함께 최근 이용 선수의 수비 집중력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 지금은 오른쪽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고 있는 울산시민 박성진이 밀고 들어갈 때 등짐에서 잘 지켜냈던 오늘 경기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 경기 소화하고 있는 이승준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박성진의 오른쪽 측면 돌파, 그리고 이승준 선수의 이에 맞서는 수비력 역시 또 오늘 경기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용이 짧게 밀어주면서 좁은 공간 삼각형을 그리면서 빠져나와 봅니다. 자, 그리고 드리블 돌파, 노상민이 몸을 부딪히면서 이승준에게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생 22살의 이승준 선수 당차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첫 번째 선발 출전 경기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받아줬고요. 창원시청은 경기 초반부터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자 지금은 앞쪽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한지원이 공 가져왔고요. 이렇게 또 한지원 선수는 강한 피지컬적인 경합을 마다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전방에서 활력을 또 불어넣어줘야 하는 역할입니다. 자 박스 안쪽 투입! 주심! 일단은 휘슬 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의 역습 찬스가 열립니다. 김은옥이 빠르게 앞쪽으로 가면서 일단 왼쪽 열어봅니다. 조예찬 다시 한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다시 이어봤습니다. 왼쪽 측면 구종욱이군요. 구종욱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구종욱의 패스는 동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준의 클리어링. 다시 오른쪽 측면. 자 밀어줬고요. 오른쪽에 열려 있습니다. 이강욱의 안쪽 파고들면서 다시 뒤쪽으로 또 오른쪽 열어봤고요. 루안입니다. 공격 지역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균일을 만들어보고 있고요. 박스 안쪽 넘어졌습니다만 이번에도 반칙 아닙니다. 자 루안의 반칙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다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장면이었고요. 김주헌이 공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창원시청이 뒤쪽에서부터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공격력이 출중했던 포천이었기 때문에 다소 내려앉아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던 지난 경기와는 달리 이번 경기는 적극적으로 좀 공을 소유하려고 하고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임의 스위칭을 통해서 박스 안쪽까지 직접 타격을 가해보려고 하고 있는 창원시청인데요. 울산도 이에 맞서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김은옥입니다. 박진포에게 내줬고요. 오른쪽으로 열어보냅니다. 박성진 지금도 1대1 찬스인데요. 얼리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그대로 흘러나갔고 그 이전에 박성부와 이승규 골키퍼의 충돌 과정에서 박성부의 차징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자 박성진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움직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이 보이고 지금도 박진포 선수의 좋은 시야를 통해서 비어있는 동료를 잘 찾았거든요. 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성진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초반의 움직임입니다. 이용인데요. 빌드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소화해주고 있고요. 들어 올렸습니다. 가운데 쪽 머리로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울산 박성진이 뒤로 내줬고요. 찍어 올리는 노상민의 패스. 구종욱 어렵게 컨트롤. 접근하면서 뺏어내고 있는 창원입니다. 양팀이 초반의 분위기가 양팀 모두 그렇게 내려앉지 않고 상대의 골문을 적극적으로 노리면서 오늘 경기 조금 치고받는 양상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번에 뒤쪽으로 보내봤는데요. 이번에 최성경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실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은 최성경 골키퍼인데 네, 오늘 경기 초반의 움직임을 봤을 때 동료들을 독려해주는 모습도 나오고요. 상당히 경기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경기에 보여줬던 선방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최성경 선수와 이승규 골키퍼 이 두 명의 양팀 골키퍼가 과연 놀라운 반사신경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창원시청 화이팅 이겨버리자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승을 노리는 창원시청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 되겠고요. 울산시민축구단 팬 여러분께서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위권에 처져있는 울산같은 팀을 상대로 창원시청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사실 남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두권을 추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원의 오늘 무조건 목표는 승점 3점이 되겠습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명희가 뒤로 던지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최명희 선수 역시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측면 수비 위치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해주고 있고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해주고 있는 최명희 선수입니다. 오민석 짧게 뒤로. 울산시민 역시 공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전진하는 모습이고요. 김은옥의 밀어주는 패스 뒷공간으로 갑니다. 박성부입니다. 골라인 근처 살려냈는데요. 아하!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박성부가 약간은 멋쩍은 표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실 울산시민축구단이 거의 시즌 내내 이 이형경 선수의 신장을 활용한 공격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박성부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중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경 선수와는 다른 유형인데 박성부 선수의 발끝에서 오늘 과연 득점이 터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자리를 옮긴 이강욱입니다. 짧게 뒤로 내줬고요. 자 열린 공간 오른발 먼 거리! 뜨고 말았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가봤던 한승환 선수였습니다.
한승환의 슈팅 일단 열리니까 과감하게 때려봤고요. 굴절되면서 코너킥도 노려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또 우당탕탕하면서 어떻게 또 행운의 득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중거리 슈팅 충분히 때려볼 만한 타이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울산의 골킥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경이 길게 왼쪽 측면 머리로 내려놓습니다. 김은옥 등지면서 탈압박. 김은옥 선수도 오늘은 왼쪽 4-3-3의 왼쪽 메잘라 자리죠. 왼쪽 메잘라 자리로 선발 출전해 있는데 박진포와 함께 중원과 측면을 오가면서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반칙인데 오히려 울산 시민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 보이고 있는 원중훈 주심이고요. 박진포 선수가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주심에게 말을 건네면서 아쉬움을 좀 표해봤습니다. 김주원 깔아주는 패스 루안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루안 선수가 최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직접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왼쪽까지 열어보냈습니다. 다시 이어받는 중앙으로의 패스. 한승환 김주헌 짧게 한지원 다시 한승환. 내려앉아있는 울산시민이고요. 창원시청은 균열을 만들어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태연찬이 내려오면서 낮은 위치까지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고 있고요. 한승환 선수도 최근 출전 시간 늘려가면서 경기에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연찬 오른발로 올렸습니다. 박사쪽 루안 벗어납니다. 순식간에 공간을 파고들어봤던 루안의 움직임. 태연찬의 크로스 굴절이 있었습니다만 루안의 머리까지 닿았습니다. 역시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듀오입니다. 루안과 태현찬이 또 한 번 득점을 합작할 뻔했습니다. 루안 선수는 이제는 창원시청의 팬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선수가 되어주고 있고요. 지난 경기 사실 루안 선수가 전방에서 출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포천을 상대로 또 위협적인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영향도 있거든요. 분명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한 루안인 만큼 오늘 경기 또 공격 포인트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한성환이 머리로 돌려줬고요. 태연찬 머리 맞고 이번엔 이건욱에게 전달됩니다. 이건욱 성큼성큼 전진하면서 왼발로 붙여봅니다. 힘이 실리지 않았고요. 접근하면서 끊어냈습니다. 장재원이 수비 쪽에서의 기여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장재원과 주심의 선택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태연찬 선수 맞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봤던 장재원인데 주심은 그대로 창원의 스로인을 선언했고요. 자, 이번에도 등지면서 안정적으로 수비해냅니다. 이강욱 맞고 내보내면서 울산의 스로인. 이강욱 선수 역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골과 6개의 도움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경기들에서도 최근 5경기에서 2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정상규 선수인데 최다 도움 정상규와 도움 차이가 2개밖에 나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 9번 창원시청의 넘버 9 이강욱 선수 역시 도움왕 타이틀에 또 도전을 해볼만 하겠고요. 리그 막판까지 개인 타이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양팀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이용 왼발로 깔아줬어요. 자, 왼쪽 측면 이강욱 선수가 계속해서 열심히 또 싸워주고 있는데 노상민이 좀처럼 쉽게 공간을 허용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빠르게 나가려고 했는데요. 박성부가 한지원을 상대로 경합을 벌일 때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한지원이 중원 쪽에서 박성부와 또 서로 괜찮다는 사인 한번 보내줍니다. 또 선수들이 지금은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대팀 선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종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동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다치지 않게 또 고의가 없었다면 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펼쳐주는 것도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이용 주고받으면서 경기 초반에 조금 뜨겁게 달아올랐던 양팀의 경기 양상인데 10분이 지나가면서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양팀의 경기거든요.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좀 팬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원터치로 돌려놓아 봤는데요. 지금은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달아올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박성부인데요. 왼발 슈팅 블로킹에 막힙니다. 김은옥 왼쪽으로 열어봅니다. 조예찬
조혜찬 선수의 오버랩이 초반엔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모처럼만의 크로스는 수비에게 끊겼습니다. 장재원의 헤더 다시 머리로 루안이 한 번에 돌려놓습니다. 자, 이 공 처리가 될지. 자, 원터치 그러나 다시 가져오는 창원시청이고요. 왼쪽으로 열어보냅니다. 이강욱 뛰어들어갑니다. 이강욱 1대1 찬스예요. 이강욱 수비 앞에 놓고 툭 쳐놓고 왼발 각도 바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수비 처리. 컵백 크로스 한 차례 위협적으로 만들어봤던 이강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비가 누구였을까요? 오민석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의 컷백 크로스가 상당히 위협적인 위치로 날아왔는데 정말 잘 처리해냈습니다. 울산 선수들도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상민과 오민석이 주고받고 있고요. 좀처럼 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전반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힘을 안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긴 한데요. 중원에서 받아주러 내려와주는 울산 시민 선수들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붙여줄 수밖에 없고요. 박성부 터치된 부근에서 살려냅니다. 일단은 이 배팅이 성공을 했어요. 김은옥이 밀어주는 패스가 박진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쁘게 활동량 늘려가고 있는 이강욱 지금도 직접 끌고 올라오면서 루안에게 패스 내줍니다. 루안 공간 열려있는 곳에서 측면으로 이동했고요. 안쪽을 바라봅니다만 동료들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승준 짧게 뒤로 태연찬 들어 올립니다. 머리로 이강욱 받아줬고요. 자, 이 패스 끊기면서 박진포가 공 가져옵니다. 침착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울산시민 툭 쳐놓고 속도 올립니다. 그러나 양팀이 역습을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끊어주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뒷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공격 찬스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창원 역시 끊어낸 이후에 빠르게 전환하려고 할 때 울산 시민의 수비가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또 빠르게 템포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한승환 김주헌 그리고 이용입니다. 오른쪽에 김주헌과 왼쪽에 이용 상당히 이 두 명의 센터백이 공을 많이 만지면서 오늘 빌드업에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용 선수는 최근에 수비 집중력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돌려놨고요. 이강욱의 머리 거쳐서 이승준 달려들어가는데요. 노상민과 이승준이 몸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젊은 패기 노상민 밀어냅니다. 그리고 코너킥. 이승준 선수의 이 번개 같은 글쎄요, 번개 같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탱크 같은 움직임 오늘 경기 정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요. 좋은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면서 코너킥 찬스로 이어질 수 있는 창원시청의 공격입니다. 자, 태연찬 선수가 역시나 준비를 하겠고요. 오른발 발끝이 날카로운 태연찬이 과연 어떤 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시즌 초반에는 조이록 선수가 창원의 캡틴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태연찬이 후반기 들어서면서 주장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고요. 리그 도움 공동 2위 태연찬 손을 들어 보이고 킥 낮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재치있게 낮은 쪽을 찔러봤는데요. 지금은 박성진 선수가 수비적인 기여까지도 보여줍니다. 박성진의 최근 폼이 좋다는 모습을 또 지금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 공격수 맞춰서 내보내면서 골킥을 얻어내는 박성진이고요. 최성겸 골키퍼 동료들에게 올라가라고 손짓한 이후에 길게 골킥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과 창원 이 두 도시가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지역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 K3 리그의 경남 지역에 위치해 있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죠. 제2의 수도권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경남 지역 팀들이 많은데요. 또 경남에 위치해 있는 팀들 사이에서는 원정 팬들 역시 상당히 많이 경기를 찾아주시면서 더욱더 뜨거운 열기를 경기장 안에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어렵게 측면 지역에서의 몸싸움인데요. 뒤로 내주면서 일단은 좁은 지역 빠져나오고 있는 창원. 머리 압박 벗어나오면서 장재원 같은 지역의 프로팀이죠. 울산 현대까지도 경험을 했던 장재원 선수입니다.
사실 울산시민축구단과 울산현대가 그렇게 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울산현대의 유스를 경험한 선수들이 울산시민의 유니폼을 많이 입으면서 울산시민이 K3에 들어온 것이 또 기점이 됐죠. 그러면서 양팀 간의 어떤 관계성이 조금씩 조명을 받고 있고요. 또 울산시민축구단이 FA컵이나 또 다른 대회를 통해서 울산현대와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경우에는 또 지역 라이벌로서 또 상당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을 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징 색깔도 비슷하고 상당히 많은 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울산시민과 울산현대의 맞대결이 또 펼쳐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원시청 역시 프로에 있는 이 경남과 홈구장을 공유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장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왼발로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반대편 흘러나가는데요. 구중국이 따라가 봅니다만 역시나 한 발 앞서서 처리하고 있는 이승준, 오늘 상당히 부지런한 움직임 보여줍니다. 이승준이 왼쪽 풀백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 윙백의 자리가 조금 더 익숙한 이승준 선수인데요, 팀이 필요한 자리에서 또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욱 선수인데, 이강욱 선수의 부상은 좀 뼈아플 수가 있어요. 김은욱이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혼자 넘어졌거든요. 아하,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근육에 무리가 갔나요? 사실 축구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돌 장면에서의 부상도 부상이지만 혼자서 당하는 부상이 정말 무서운 부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강욱 선수가 다행히 몸을 혼자 힘으로 일으켰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또 바라겠습니다.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 쪽을 잡고 있는데요. 네, 의료진은 일단은 X 표시를 펴 보였고요. 김형도 메디컬 코치인데요. 울산의 벤치 쪽이 조금은 정정해드립니다. 창원의 벤치 쪽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창원의 벤치에는 임예담 선수도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임예담 선수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팀의 공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욱 선수가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이 정말 치열한 지금의 상황에서 빠진다는 것은 사실 창원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떠나서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악재가 되겠는데요. 네, 바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역시나 임예담 선수가 들어왔죠. 임예담은 왼발과 오른발을 모두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상당히 단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자, 노상민의 코너킥 짧게 갑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공을 밀어내봤던 최명희였습니다. 자, 조예찬 선수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손짓 보여줍니다. 조예찬도 사실 이번 시즌의 주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공격 포인트의 면에서는 약간 더 많은 부분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5골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보다 더 확실한 득점 자원, 그리고 도움까지도 기록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는 조예찬, 오늘은 왼쪽 수비수로 출전해 있습니다. 자, 흘리면서 돌아섰고요. 네, 지금은 압박이 있었는데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장재원의 반칙이었고요. 지금도 사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과정에서 장재원 선수가 경고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몸싸움 경합을 통해서 끊어주면서 창원시청의 역습 흐름을 한번 저지를 해냈습니다. 장재원 선수는 또 지난 경기에서 기분 좋게 득점포를 가동하기도 했고요. 상당히 또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장재원 선수가 기록한 왼발 슈팅 득점이 정말 더욱더 반가웠을 텐데요. 아쉽게도 김해를 상대로 김해시청과의 경기에서 특히나 김은선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김은선의 1골 1도움 활약에 힘입은 김해시청이 울산을 2대1로 꺾은 바가 있습니다. 동점골을 넣었던 장재원 선수인데 경기 내내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자, 장재원 네, 약간 터치 미스가 있었는데요. 뒤쪽 내주는 패스, 일단 소유권 유지해주는 오민석입니다. 그리고 최성겸 골키퍼 압박을 벗어나오면서 오른발 길게, 자, 머리에 어렵게 맞췄고요. 오른쪽 측면 구종국이 따라가 봅니다만 이용이 노련하게 골키퍼에게 넘겼습니다. 이용 선수 역시 베테랑 센터백이죠. 33살의 나이에 여전히
주전으로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이용입니다. 프로 무대 역시 뭐 잔뼈가 굵은 선수고요. 사실 많은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수원FC의 오른쪽 풀백, 또 국가대표의 오른쪽 풀백을 한동안 지키고 있는 이용 선수와 동명이인입니다. 원터치로 뒤로 내주면서 이승규 골키퍼. 이승규 골키퍼가 선방 감각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경기 사실 선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이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승규 선수의 반사신경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몸을 던지면서 공을 뺏어 왔어요. 그리고 빠르게 전개해봅니다. 박진포입니다. 박진포의 예쁜 패스, 오른쪽으로 전달, 구종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와, 이승준의 수비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흘리면서 돌아섰어요. 이승준 오늘 좋습니다. 가운데 쪽에서 왼발로 태연찬이 뽑아줍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공 전달 됐습니다. 터치라인 쪽 어렵게 살려냈고요. 접어놓고 안쪽 바라봅니다. 그리고 꺾어주는 패스 전달이 됐어요. 최명희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루안의 머리, 그리고 흘러나온 볼 접어놓고 임예담 들어갑니다. 전화위복, 교체돼서 나간 이강국의 빈자리를 임예담이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루안의 머리, 오민석이 밀어내봤습니다만 침착한 임예담, 마지막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골키퍼도 수비수도 손 쓸 수 없는 왼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임예담 선수가 교체돼 들어올 때 오른발 왼발 모두 잘 쓰는 선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른발로 때리는 척하면서 왼발로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임예담. 노상민 선수가 예측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발 슈팅 시도를 하는 페이크 모션을 가져갈 때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임예담은 보란듯이 왼발로 접어놓고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스코어 1대0, 창원시청이 먼저 리드합니다. 울산은 경기 초반 좋은 분위기를 잡아가기도 했고 또 워낙 또 순식간에 일어난 장면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울산의 선수들인데 지금은 쉽지 않은 흐름으로 일단 초반 이어가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접어놓고 창원 선수들이 분위기를 타네요. 한승원 선수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을 밀어보냅니다. 이번 시즌 22경기 나서서 22경기 모두 선발로 소화해주고 있는 한승원 선수인데요. 자, 반격을 노려보고 있는 울산의 공격 노상민입니다.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노상민 임예담의 접근 그대로 코너아웃 됩니다. 임예담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최근 폼이 좋다, 임예담 선수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득점까지 기록해주고 있는 임예담 선수입니다. 임예담이 사실은 원래는 선발로 자주 기용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시즌 중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기회를 많이 잡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쓸어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왼발로 크로스 올려봅니다. 터칭! 세컨볼! 위협적인 찬스. 그리고 오른발! 높이 뜹니다. 박진포가 오른발로 로켓 한 방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은 0점이 다소 맞지 않았습니다만 이 박진포에게 오른발 걸리면 언제든지 또 빨랫줄 같은 슈팅 보여줄 수 있거든요. K리그 1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까지도 경험을 했던 박진포 선수이기 때문에 능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의 압박 강도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실점 이후에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그런 울산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창원시청은 올라오는 울산의 뒷문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도 길게 붙여받고 안쪽 넣어주는 패스 부정확합니다. 박성부의 커팅 어렵게 동료에게 박진포 컨트롤. 자, 다시 한번 압박인데요. 루안에게 흘렀습니다. 루안 오른발 각도 접어놓고 동료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태연찬의 오른발 골절 들어갑니다. 한 골로는 부족합니다. 두 골 태연찬이 뽑아냅니다. 여기서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다시 한번 전개하게 됐고 루안의 슈팅 접어놓고 태연찬에게 굴절되면서 최성경 골키퍼가 막아낼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또 화려한 공격 듀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루안과 태연찬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합작합니다.
루안의 어시스트 그리고 태연찬의 득점이었습니다. 태연찬 선수는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9번째 득점이 되고요. 루안은 4번째 어시스트, 9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태연찬은 16개의 공격 포인트, 9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루안은 14개의 공격 포인트, 무려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이 두 선수가 쓸어담고 있습니다. 글쎄요, K3 리그의 손캐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그 어느 팀이 와도 이 루안과 태연찬의 공격 듀오의 호흡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밀어주는 패스, 네, 어려운 자세에서 김주원의 클리어링, 그리고 루안 쪽인데요,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박동혁의 수비. 두 골을 실점하고 있는 울산시민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해줘야 되겠죠. 박동혁 선수가 선수들에게 의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저런 파이팅 넘치는 수비 보여줬는데 좋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스로인, 뒤로 내주는 선택. 자, 창원은 이제 2골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에 2골, 사실 이제 급할 이유는 없는 창원이거든요. 하지만 또 분위기를 탄 만큼 지금 여기서 더 몰아붙여서 완전히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원의 선택 과연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일단은 울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봅니다. 오른쪽으로, 자, 구종욱에게 연결이 됐어요. 팀 내 최다 득점자 구종욱. 지금은 강한 몸싸움 들어왔는데요. 한승원의 몸싸움 반칙 아니었다는 판단이었고요. 구종욱은 아쉬움을 삼킵니다. 이번 시즌 구종욱 선수 역시 7골을 득점하고 있어요. 리그 초반에 정말 좋은 페이스로 공격 포인트를 쓸어 담았던 구종욱인데 사실 약간은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혀를 뚫어주는 구종욱의 득점 혹은 공격 포인트가 좀 필요한 울산의 상황입니다. 자, 이승준 선수가 밀어냈는데요. 이승준의 오늘 왼쪽 측면에서의 활약 정말 발군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전 득점 없이도 이승준은 오늘 경기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있어요. 구종욱 동료를 찾습니다. 지금 패스 좋았어요. 박진포 안쪽 넣어줍니다. 울산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나옵니다. 노상민이 안쪽 넣어줬고요. 등지면서 일단은 걷어냅니다. 임예담 다시 넣어주고 본인은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태연찬 한 번에 퉁 하고 튕겨줍니다. 반대편 뒷공간 파고드는 움직임, 조예찬이 따라가는데요. 조예찬 등지면서 일단은 수비 성공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나가지 않았어요. 루안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흘러나온 볼 한 발 앞서서 박진포 걷어냅니다. 창원시청 선수들 오늘 경기 집중력 대단합니다. 2골 앞서고 있는데도 지금은 최명희 선수가 정말 끝까지 따라가서 모두가 나갔다고 생각한 볼을 살려냈거든요. 저런 허슬 플레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90분의 경기 동안 쌓이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승점 3점으로 이어지고, 그런 승점 3점들이 쌓여서 지금 창원시청의 순위를 만들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툭 하고 건네줬고요. 오른쪽 측면 안쪽 넣어주는 패스, 조예찬이 파이팅 넘치는 헤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박진포에게 경고가 나왔어요. 네, 박진포와 태연찬의 충돌이었는데 베테랑 선수들 간의 충돌이었거든요. 네, 헤더 경합 과정에서 박진포가 손을 좀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심이 워낙 또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경고 카드가 나왔고요. 박진포 선수 역시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거칠게 항의를 가져가면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돌 자체가 강하게 일어났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태연찬 선수도 큰 부상 없이 잘 일어났고요. 박진포 선수 입장에서는 경고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항의해볼 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항의를 잘 멈춰준 것 같네요. 잘 돌아섰고요. 앞쪽 바라봅니다. 박성진 오른발로 뽑아주는 패스, 한 번에 앞쪽을 봅니다. 그러나 예측하고 끌어내고 있는 최명인데, 오늘 경기 창원시청의 풀백 2명, 오른쪽에 최명이와 왼쪽에 이승준은요, 사실 현대축구에서 풀백은 공격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데 이 두 선수는 수비력을 통해서 풀백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연찬 선수가 안쪽 넣어줬고요. 루안이 연계해주면서 오른쪽까지 측면으로 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최명희가 이번에 공격적인 기회를 보여줍니다. 루안 쪽 패스, 오른발 굴절!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박동혁의 수비였습니다. 루안 오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직접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루안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겨냥했던 최명희의 패스. 이 루안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의 호흡이 정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착착착 들어맞는 모습의 창원시청입니다. 오늘 경기 창원의 공격력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박동혁 선수가 박수를 치면서 집중해 집중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저렇게 또 구장 안에서 보컬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태연찬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높게 붙였어요. 헤더 니어포스트 쪽, 그리고 펀칭. 최성겸이 바깥으로 안전하게 공을 내보냈습니다. 네, 울산 선수들 뒤지고 있습니다만 격양되거나 기죽는 기세가 없이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집중력을 잘 유지할 때 남아있는 경기 시간 많기 때문에 반격의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연이어서 2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던 울산 시민인데 일단 분위기 잘 추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예찬과 루안의 미스매치가 보이는데 글쎄요, 과연 어떤 장면으로 이어질지. 머리 하나는 루안이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연찬이 붙여줍니다. 헤더 떴습니다. 역시나 미스매치를 받고 있었던 루안 쪽으로 붙였죠. 조예찬 선수가 적절한 경합을 해주면서 그래도 루안이 편안하게 헤더를 만들지는 못하게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루안이 슈팅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골문 안쪽으로 향하는 슈팅은 없었거든요. 루안의 발끝 과연 득점까지 기록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성겸, 공중에서 공 오가던 것을 한승환이 정리했고요. 오민석이 짧게 뒤로, 최성경 골키퍼. 노상민입니다. 사실 울산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왼쪽 측면 수비죠. 민훈기 선수가 붙박이 주전이다시피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해 줬는데요.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훈기 선수는 오늘 경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교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은 조예찬 선수가 메워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투지 넘치는 모습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쉬운 점은 이 민홍기 선수의 왼발에 활용한 크로스 공격, 울산 시민이 즐겨 활용하던 공격 패턴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겠고요. 자, 구조국에 올려봅니다. 이용의 태클. 이용이 최근에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구종욱의 크로스를 정확한 예측 태클로 끊어냈고요. 후속 동작까지 잘 가져가면서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구종욱 맞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용 선수가 상황 체크를 잘 했다면 건드리지 않고 골킥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수비가 모든 공의 상황을 따라가긴 쉽지 않죠. 몸을 던지면서도. 노상민, 자, 이번에도 짧게 갑니다. 조예찬 다시 노상민에게 이어줬고요. 자, 왼발 일단 접어놓고 다시 조예찬입니다. 열렸습니다. 조예찬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잘 만들어봤던 울산 시민의 공격, 허를 찌는 세트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노상민에게 또 역시나 엄지척 한번 치켜 세워주고 있는 캡틴 조예찬. 지금의 왼발 슈팅 마무리는 다소 부정확하게 흘렀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주고받는 과정이 정말 좋았거든요. 모두가 붙여줄 거라고 생각한 틈을 타서 조예찬이 직접 이어받고 왼발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울산도 이렇게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창원시청 역시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이 K3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 경기가 조금 템포가 늦어지는 경우에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약간 만담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경기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이 계속해서 바쁘게 양팀이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어렵게 박성부 연결 받았습니다. 울산의 공격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아하! 김훈옥에게 이어주는 패스 컨트롤하기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박진포와 김훈옥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소화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훈옥 선수가 왼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박진포가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보다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옥 선수는 공격적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 침투 움직임 더 많이 가져가는 모습도 기대해봐도 되겠고요. 뒤지고 있는 울산 시민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더욱더 공격적인 포지션 변화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민석과 박동혁이 주고받았고요. 조예찬 터치라인 부근 찍어 올렸습니다. 뒷공간 한 번에 파고드는 움직임. 네, 마중을 나왔던 이승규 골키퍼가 흘려내보냅니다. 서른 살의 이승규 골키퍼. 사실 임채훈 선수와 이번 시즌 장갑을 나눠 끼고 있죠. 거의 뭐 번갈아 가면서 선발 출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연속으로 선발 출전한 모습의 이승규 골키퍼고요. 창원 팬분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만 혹시나 이 경기를 지켜보고 계신 팬분들 중에서 창원시청의 지난 포천과의 경기를 관람하지 않은 팬분이 계시다면 꼭 지난 경기 이승규 골키퍼의 활약상을 감상하시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던 이승규거든요. 한승환 이용 김주헌, 이용, 그리고 한지원, 한승환 4명의 선수가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형성하고 있고요. 울산 시민이 압박을 가할 때 이렇게 한 번에 길게 보내주는 패스 그리고 적극적인 세컨볼 움직임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창원시청 선수들이 상당히 공을 잘 현명하게 전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등번호 18번의 임예담 선수가 역시나 또 단단한 움직임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모습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자, 이승준입니다. 집중력이 살아있는 이승준 임예담과 주고받았고요. 돌아섭니다. 임예담 폼이 좋아요. 노상민을 녹여냅니다. 임예담 왼발 크로스 각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루안이 흘려줬어요. 아하, 이 판단은 아쉽네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조일옥 선수가 빠르게 접근해 오면서 마무리까지 가져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조일옥의 압박 과정에서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왼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임예담이 루안에게 정확하게 건넸는데 루안이 왜 여기서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보고 싶었던 루안이었습니다. 조일옥 선수도 사실 공격 포인트가 많이 고플 겁니다.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마수거리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조일옥 선수이기 때문에요. 전반기엔 원래 조일옥 선수가 캡틴이었죠.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태연찬 선수가 캡틴 자리를 거의 물려받은 모습이죠. 오늘 경기는 조일옥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오늘까지 5경기 연속 선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미 완벽에 가까운 창원시청의 공격진인데 이 4-4-2 포메이션에서 조일옥 선수까지 살아나 준다면 정말 무서워질 수가 있거든요. 박진포 돌아섰고요. 자, 박성보의 패스가 끊겼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올라가 보는데요. 루안에게 전달됩니다. 센터 서클 부근 루안이 동료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루안 선수는 본인의 직접 마무리 능력도 있습니다만 동료들에게 연계해주는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자, 돌아서면서 크로스 각도 엿보고 있는 조일옥. 다시 왼쪽 임예담에게 이승준 급하지 않게 뒤로 돌립니다. 템포 조절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창원시청이고요. 어느새 전반전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전반전인데 선수들 후반에도 이렇게 재밌는 경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전반 템포가 워낙 빠르게 또 정신없이 양팀의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후반에는 조금 지칠 법도 한데요. 사실 지친 와중에 또 위협적인 공격 찬스,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또 해볼만 하겠습니다. 자, 김주원이 들어 올렸고요. 오른쪽 측면 전달이 될지 바쁘게 뒤쫓아가 봤던 최명인데요. 등지면서 공 그대로 내보냅니다.
오른쪽 측면에 위치해 있는 최명희 선수가 경기장을 바쁘게 누비고 있어요. 사실 최명희 선수는 베테랑 선수입니다만 이번 시즌에 24경기 선발로 소화하고 있을 만큼 정말 철강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재원, 조예찬. 왼발로 길게 보내는 과정에서 지금도 강한 압박을 보여줬던 태현찬이에요. 양팀 캡틴 간의 자존심 맞대결. 조예찬이 앞으로 공을 보내지 못하게 태현찬이 끌어냈습니다. 태현찬 선수는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9골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오늘 경기 득점까지요. 이렇게 되면 또 득점 순위 탑5 안에 공동 5위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예찬 선수가 강하게 뒤로 접근할 때 태현찬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울산 선수들 아무래도 두 골차 뒤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은 장면이 전반전 막판에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반이 끝나기 전에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싶은 울산일 테니까요. 자, 왼쪽으로 건네고요. 임예담의 헤더. 가운데 쪽 머리로 밀어냅니다. 구종욱. 발이 약간 높았는데 일단 공을 먼저 터치해냈고요. 자, 박진포가 이승준의 뒷공간 파고들 때 이용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뒷공간 리스크 처리해줍니다. 구종욱. 약간 텀블이 있었습니다만 박진포에게 전달. 그리고 뒷공간 하프스페이스 침투하는 선수를 봤습니다. 박성진입니다. 박성진 옵사이드 아니었고요. 뒤쪽 건네는 패스. 박진포가 다시 이어줍니다. 원투 주고받으면서 박진포와 박성진의 콤비 플레이. 그리고 컷백까지 안쪽 넣어줍니다. 구종욱인데요. 뒤로 돌아서면서 창원시청의 수비가 클리어링 해냅니다. 이제 정규 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울산시민축구단이 전반전 마지막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지고 있어요. 박동혁, 조예찬. 뒤에서부터 출발해보고 있는 울산. 네, 터치라인 근처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김은욱의 공을 뺏어내고 있는 창원입니다. 태현찬, 공 뺏겼어요. 그러나 슬라이딩 태클. 그리고 다시 한번 울산. 자, 정신없이 소유권 오가고 있고요. 빠르게 달려들어갑니다. 박성진입니다. 오른발 반대편. 주저앉았습니다. 전반전 막판 천금같은 기회가 박성진에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경기 뜨겁다는 것이 이 전반전 추가 시간 1분 동안에 양팀이 주고받는 움직임으로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원이 역습을 전개하려고 할 때 끊어냈던 울산이 영모션에 빠져있던 창원시청의 수비 조직을 한번 파고들어 봤던 상황이 나왔고요. 박성진의 마무리 슈팅 판단이 약간 아쉬우면서 좋았던 공격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울산, 전반전 만회골을 노리고 있는데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한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뜨거웠던 45분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임리담이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정말 어울리는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태현찬 선수의 굴절 추가골까지 이어지면서 창원시청 축구단이 순식간에 두 골차 점수를 벌린 채로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 역시 전반전 막판까지 득점을 노리면서 반격의 여지를 남겨놓고 후반전 경기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 남은 45분의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15분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남아있는 45분의 뜨거운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민우 골! 이민우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순식간에 부산교통공사 이민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약간은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었거든요. 이민우 선수가 놓치지 않고 시즌 5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서 박태용 선수의 헤더가 뒤쪽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오프사이드는 선언되지 않았고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수비진 쪽에 그리고 이뮤석이 성큼성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신영준입니다. 신영준 잡아놓고 제쳐냅니다. 신영준 들어갑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단 한 번의 역습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신영준 선수가 카메라를 보고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엔 하트까지. 이뮤석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15라운드 이후에 득점이 없었던 신영준 선수가 올 시즌 10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또 한 점 차 달아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이재승 감아줍니다. 날카로워요. 헤더 떨어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전반전 막판 추가 득점을 기록하는 권진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전반전에만 3골을 몰아붙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권진영 선수의 추가 득점. 자, 여기에서도 마크를 좀 놓치면서 이 세컨볼 기회가 권진영 선수에게 떨어졌고요. 네, 빠른 타이밍에 안으로 패스를 배급하려고 했는데 네,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뒷공간 열려 있어요. 못다가 오히려 따라가서 좋은 잡아냅니다. 역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역습으로 왼발 크로스! 선제골 터졌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줄리아노! 저희가 줄리아노 선수가 마수거리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또 브라질리언 모따의 도움을 받아서 네, 선제골을 만들어내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모따 선수가 네.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맞습니다. 동료들에게 찬스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줄리아노가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갔군요. 모따가 역습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돌아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가운데로 쇄도하는 줄리안을 정확히 봤고요. 아하. 줄리아노 선수가 떠먹여준 밥을 제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리아노까지도 마수거리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시 축구단, 이제 브라질리언 트리오 모두 데뷔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득점하자마자 또 브라질리언 트리오가 모여가지고 쉽사리 이 승리를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박스 지금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왼발 들어갑니다.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천안시민 축구단의 윤용호입니다. 역시 윤용호죠.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서 완벽히 윤용호를 보고 정확한 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버스트 터치, 완벽한 터치 한 방으로 완벽하게 슛을 만들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용호가 또 하트를 보내주고 있는데 아하. 원정 팬들 얼마나 윤용호 선수가 사랑스러울까요? 네, 여기서 오른발로 정확하게 왼쪽을 배달했고 여기서 터치 하나로 그냥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버렸죠. 그렇군요. 역시 윤용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유 있는 세리머니. 이 웃음에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용호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까지 전환. 벗겨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골 따라붙습니다. 코리안 제이미 바디 유동규의 득점. 야, 이게 가슴으로 공을 받아두고 하프발리였나요? 와, 지금 순간적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떨쳐내면서 네, 역시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만회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 완벽히 뚫었고요. 오른 가슴으로 잡아준 뒤에 넘어지면서 집중력 잃지 않고 오른발로 만회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유동규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한 골 따라붙는 시흥시민, 역시나 저력이 있는 팀이란 걸. 이렇게 되면 앞쪽을 바라볼 수가 있는 양주시민 축구단. 김경훈이 왼쪽까지 받아놓고 유현승 크로스 굴절. 살았고요. 오른발 슛!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양주시민 축구단이 대포할 한 방을 꽂아 넣습니다. 윤병호 선수고요. 정말 이 굴절된 크로스를 논스톱 다이렉트 임팩트 슛. 와, 정말 환상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 크로스가 굴절이 있었고 세컨볼을 그대로 네. 김태용 골키퍼도 이미 공의 결과를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단 구석으로 꽂히는 환상의 슛이었고요. 네. 이 정태훈 선수가 좀 역동작에 걸렸을까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른발 이번에 낮게 크로스. 맞았죠? 반대편 슛! 골! 들어갑니다. 곧바로 맞불을 놓습니다. 경주와 수원.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세컨볼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양준모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동현이 빠진 상황 그라운드의 중심은 양준모였습니다. 스코어 1대1 게임 리셋.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공다희 선수가 1대1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준모의 왼발 슈팅. 확실히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방금 정말 이 양주모 선수의 골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던 경주한 수원의 선수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네. 보이네요. 원터치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왼쪽 공간 밀어줍니다. 좋은 흐름 치고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기습적인 슈팅 그리고 벼락 같은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옵니다. 또 한 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잡자마자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아뛰는 한예일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 많은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동욱 선수입니다. 김동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이유찬의 크로스 그리고 김동욱의 헤더. 김현성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막아냈지만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잡아놨어요. 김찬희가 버팁니다. 김찬희 박스 안쪽.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박희준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1. 박희준 선수 대단합니다. 머리로 오늘 여러 차례 슈팅을 기록했던 박희준 선수가 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 짧게 연결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헤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박희준 선수입니다. 박희준 선수가 기어코 머리로 성공을 시키네요. 그리고 따봉 세레머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병원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박희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유지원 선수의 왼발로 코너킥이 진행되겠습니다. 왼발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골 김혜시청 먼저 만들어갑니다. 자 왼발 코너킥을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김혜시청 축구단이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오늘 주장 완장을 또 왼팔에 차고 주장다운 모습을 또 주장다운 품격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자,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죠. 왼발 프리킥 그대로 낮게 흘러갔고 자, 굉장히 예술적인 헤더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오늘의 첫 번째 골을 만들게 됐고요. 정확함을 또 보여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보겠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맞지 않습니다. 아직은 박스 안쪽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 바로 1대1 균형추를 맞춥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장재원 선수가 자 정말 예술적인 레이저 슛이었어요. 바로 낮게 깔아주는 슛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오늘 왼발 키커들을 통해서 굉장한 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전반전 절반도 흐르지 않은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가 뒤로 빼줬고요. 길게 밀어줬습니다. 자, 앞쪽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자, 좋은 기회로 김혜시청 먼저 2대1까지 앞서갑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대1 동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순간 바로 또 한 점차 리드하고 있는 김혜시청 축구단. 자 장백규 선수의 이적생으로서의 활약이 또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무심한 듯한 원터치 플레이였는데요.
김도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김성주 이번엔 반대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김승호, 날카로운 슈팅 보여준 김승호, 왼발로 올라갔습니다. 헤더 들어갔어.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이런 경기력으로 함께하는 K3 리그가 계속되는 한 그라운드 위만큼은 사계절 한여름밤 부럽지 않은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네요. 오늘 경기 전반전에 보여줬던 양 팀의 경기력, 특히나 이 창원시청의 경기력은 정말 우승권을 노리는 팀이 어떤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K3 리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힘입어서 비록 홈팀인 울산을 응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경기가 워낙 재밌다 보니까 또 신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통해서 축구를 또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어떤 선수들로 혹은 축구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를 원하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현경 선수가 역시나 그라운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현경 선수의 저 금발과 11번 등번호, 그리고 특유의 그 실루엣, K3 리그를 지켜보는 팬분들이라면 절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상당히 인상 깊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 역시 울산 시민축구단에게 상당히 많은 공격 옵션을 제공해주었던 이현경 선수인데, 사실 공격 포인트가 기대만큼 많이 양산되지는 못하면서 최근에 주전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경기 윤균상 감독은 후반전에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현경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그와 함께 김기수 선수 역시 교체 투입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창원시청에서는 진세민 선수를 교체 투입하고 있습니다. 진세민 선수는 역시 굉장히 많은 경기를 교체로 소화하고 있는 그야말로 창원시청의 슈퍼 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도 후반전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안쪽으로 가장 먼저 선택받은 교체 카드로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렇죠. 부상으로 들어온 임예담 선수를 제외하면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진세민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과연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는 체력을 바탕으로 전반전 많이 뛰고 지쳐있을 법한 선발 출전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균열을 잘 파고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기가 상당히 뜨겁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반전 중계를 하면서 좀처럼 이제 9월달 들어서는 켜지 않던 중계부스에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제가 뜨거워졌거든요. 후반전도 이 에어컨 끄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뜨겁고 열정 넘치는 경기 양팀 선수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종훈 주심이 휘슬을 통해서 후반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창원시청의 선축으로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창원시청,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오민석 들어 올립니다. 전반전에 창원시청이 보여줬던 경기력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에 울산의 입장에서 균열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성부 선수가 아니라 이현경 선수를 최전방에 놓는다면 울산시민은 정말 다른 팀으로 변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현경의 높이와 포스트 플레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뒷공간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에 좀 방점을 두었던 박성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뒤쪽 오민석인데요. 박동혁입니다. 후반전 침착하게 골 만들어 봅시다. 울산 화이팅! 캐스터님도 중계 화이팅입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울산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 팬분들의 댓글이 전반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 팬분들은 아마도 울산시민축구단이 후반전 조금 더 힘을 내서 반격을 노리기를 바라겠죠. 저 역시도 흥미진진한 경기를 위해서 울산시민축구단의 조금은 변화된 전술이 잘 먹혀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계진에 대한 화이팅까지 잊지 않고 남겨주시는 모습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박진포가 오른쪽에서 기회를 엿봅니다. 구종욱 거쳐서 장재원 들어 올렸고요. 자, 뒷공간 열렸습니다. 김기수의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가운데 쪽에서 지켜냈던 최명희의 클리어링. 그리고 세컨볼. 네,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이현경 선수가 강하게 부딪혀봤는데 지금은 이승규 골키퍼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휘슬이 울렸고요.
김기수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크로스가 날카롭게 날아왔고 조예찬의 침투가 있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현경이 머리로 밀어 넣어봤습니다만 몸싸움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민축구단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기. 김주환이 길게 보내면서 위험지역 벗어나옵니다. 태연찬 따내고 측면지역 삼각형을 그립니다. 루안의 전진 패스 읽어내고 클리어링. 자, 그러나 클리어링을 해냈습니다만 다시 이 공이 창원의 공으로 이어지거든요. 울산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클리어링을 할 때 앞쪽에 있는 동료를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이현경 선수가 이제 전방에 있기 때문에 이현경 선수를 활용하는 플레이 많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김주원이 길게, 자, 뒷공간 열려 있는데요.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루안입니다. 그러나 박동혁이 왼발로 처리합니다. 박동혁의 집중력만큼은 전반전부터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민축구단이 어떤 형태의 전형으로 포진을 바꿨는지는 조금 더 경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직전 장면에서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침투와 크로스까지 보여줬던 김기수 선수가 지금은 반대편 측면에서 수비지역으로 이동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원래 김기수 선수의 포지션이 주 포지션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과연 윤균상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연찬의 코너킥, 도움왕을 노리고 있는 태연찬. 출발합니다. 반대편 길게 붙였어요. 머리 맞고 스쳐 지나갑니다. 임예담이 일단 내려놓았고요. 뒤쪽으로 돌리면서 한승환이 공 가져갑니다. 중앙 쪽 교체로 들어온 진세민이 공 건드렸습니다. 네, 지금 강한 압박 통해서 뺏어냈는데요. 반칙 아니었고요. 한 번에 길게 띄우면서 이 공을 최성겸 골키퍼가 품에 안았습니다. 자, 다시 가장 후방부터 출발해보는 울산시민의 공격인데요. 자, 과연 어떤 형태로 선수들이 서 있을지. 자, 김기수 선수는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혁, 오민석이 다시 박동혁 찾았고요. 압박의 강도를 무리하지 않고 있는 창원시청이에요. 최전방에 두 명의 선수죠. 루안과 태연찬 선수가 상대가 후방에서 공을 전개할 때 강하게 뛰어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중앙선 넘어올 때 끌어낼 수가 있고요. 왼쪽에서 공이 이어받고 있는 임예담입니다. 자신감이 붙어있는 임예담, 한승환과 주고받으면서 균열을 찾아봅니다. 들어 올렸고요. 박스 안쪽 김기수가 머리 밀어냅니다. 한승환 머리, 정확한 터치가 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발로 밀어넣습니다. 툭 쳐놓고 태연찬 재치있게, 그러나 슬라이딩 태클. 투지를 보여주는 울산시민의 선수들 두 골 뒤지고 있습니다만 홈팬들 앞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세민 뒤쪽 돌립니다. 이용, 오른쪽, 자, 어렵게 살려냈고요. 태연찬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명희가 다시 뒤쪽 내주면서 창원시청이 오늘 정말 경기력이 괜찮아졌네요. 뒤쪽에서 공을 돌리는 플레이까지도 완벽하게 수행을 해주고 있는 창원시청의 선수들, 울산의 압박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세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활발한 활동량과 패스앤무브가 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최명희 선수도 전반전에 비해서 중원 쪽으로 많이 좁히면서 상당히 변칙적인 풀백의 움직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돌려놓는 패스 측면으로 머리로 밀어냈고요. 자, 이 공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의 역습 찬스, 오른쪽으로 열어보냅니다. 김은옥 따라갑니다. 살려내는 김은옥, 이승준이 따라갔고요. 이승준 수비 성공. 이승준의 오늘 활약 정말 발군입니다. 남아있는 시즌 창원시청이 더 높은 순위를 노려보는데 이승준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구종욱이 오른쪽 열어보냅니다. 박진포 깔아주는 패스 전달이 됐어요. 김기수 오른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진세민의 왼발 클리어링.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엉덩이 맞고 다시 머리로 밀어보냅니다. 넘어지면서 오민석의 태클. 울산시민이 공격의 템포를 올려봅니다. 구종욱, 박진포 꺾어줬고요. 구종욱 왼발로 들어 올리는데요. 태클.
양팀 선수들 뭐 약간은 젖어 있는 그라운드 위에서 뛰고 있는데 뭐 물이라도 만난 듯이 신나게 미끄러지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또 활발하게 경기장을 누비고 있는 조이록 선수의 모습이고요. 박동혁이 골키퍼 최성겸에게까지 넘겼습니다. 구종욱 뒤쪽 선택. 울산도 후반 초반 급하지는 않게 공을 전개하고 있어요. 공격의 템포를 올리긴 합니다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의 울산 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비교적 잘 풀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진하는 게 쉽지 않죠. 4-4-2 전형을 포진하고 있는 수비시의 창원시청인데 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조직력이 좋아요. 골키퍼 이승규부터 출발하고 있는 창원의 공격. 길게 차냈고요. 자, 루안이 터치를 해냅니다. 자, 그리고 안쪽 바라보면서 임예담 넘겼어요. 이 패스 슬라이딩 태클 그리고 김기수 처리. 자, 한 번에 역습으로 갈 수 있는 울산 시민 템포를 한번 살려봅니다. 자, 김은옥인데요. 이번에도 김은옥이 빠르게 드리블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세민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김은옥 선수가 왼쪽 오른쪽 중앙과 측면 가리지 않고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득점 또 만회골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기수의 스로인 이현경 쪽 찾았습니다. 머리 맞고 뒤쪽 흐른 볼 구종국 지켜내고 내줍니다. 원터치 조예찬. 아하. 이 조예찬 선수의 자, 그리고 루안인데요. 터치 정확합니다. 루안 완전히 열렸습니다. 박스 쪽에서 루안의 마무리 접어놓고 태클 오민석 슈퍼 태클입니다. 아, 홈팬들의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태클은 정말 명품입니다. 이 태클은 오늘 경기를 살려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클이고요. 루안의 아름다운 퍼스트 터치 이후에 박스 안쪽까지 드리블 정말 완벽했는데 마지막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접는 과정 오민석이 속지 않고 태클로 긁어냅니다. 구종욱, 조예찬 공 뺏겼고요. 이번에는 창원이 또 한 번 역습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끊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이제는 공격적인 위치로 자리를 옮긴 조예찬 본인이 조금 더 익숙한 위치에서 득점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조예찬. 조예찬 선수는 미드필더처럼 뛰어주네요. 오민석. 자, 줄곧 찾다가 김기수에게 왼발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하. 김기수 선수가 아무래도 왼발이 익숙하진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오민석과 루안의 모습이 나오네요. 자, 이 장면이죠. 한 번에 이용 선수가 앞쪽으로 길게 보냈고요. 이 패스가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사실 이 장면 좀 익숙해요. 첼시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그 유명한 경기에서 페르난도 토레스의 900억 일시불골과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었는데 결말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선수 오민석의 태클이 있었습니다. 헤더. 다시 헤더. 자, 루안이 내려갔어요. 동료를 찾았고요. 원투 주고받습니다. 루안 상당히 유려하게 빠져나와서 왼쪽까지. 이승준. 한승환. 이용과 한승환 주고받았고요. 네. 끝까지 울산 시민의 축구단의 선수들이 수비를 해내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창원시청. 사실 김두겸 시장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울산의 시민축구단을 프로화해서 하나 보유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 사실 김두겸 시장의 구상은 울산 현대를 시민구단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구단을 시민구단으로 전환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울산 시민축구단의 프로 전환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K3 리그에서 많은 구단들이 K2 리그로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울산시민축구단의 팬분들 역시 울산시민축구단의 프로화를 또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민석, 이렇게 된다면 울산 역시 프로구단을 2개나 보유하게 되는 도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어렵게 김은옥이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공 가져왔습니다. 오른발로 반대편 틀어 올렸는데요, 속지 않고 머리로 밀어냅니다. 박동혁이 루안과의 헤더 경합 완벽하게 이겨냈고요. 다시 공격 지역에서 소유권 유지하고 있는 울산. 자, 지금도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켜내면서 반칙까지 이끌어냅니다. 박성진이었습니다. 박성진 오늘 좋아요. 박성진을 수비하고 있는 선수가 이승준이기 때문에 또 워낙 이승준 선수의 빛나는 그 의지가 박성진 선수를 제어하고 있긴 합니다만, 박성진 선수의 폼이 좋다는 것을 이 선수의 적극성과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과 후반 모두 오른쪽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성진 선수인데 과연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짝짝 골을 외치고 있는 울산의 홈팬들, 어린 팬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수들이 응답할 수 있을지 조예찬과 구종욱이 서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의 세트피스, 자리싸움 역시나 치열하고요. 구종욱 접근하면서 한 번 속여놓고 조예찬이 붙입니다. 가운데 쪽 머리로 밀어냅니다. 루안의 수비공헌. 지금은 정말 좋은 크로스가 들어갔거든요. 궤적 자체가 골키퍼와 수비가 처리하기가 애매한 지역으로 스피드 역시 붙어서 공이 흘러갔는데 루안 선수의 위치 선정이 좋았다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겠네요. 조예찬 선수의 왼발킥, 이번엔 코너킥 자리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캡틴 조예찬, 이번에도 높은 궤적 감겨 들어갑니다. 펀칭 다시 머리로 넣어봤고요. 루안이 또 한 번 머리로, 그리고 클리어링 멀리 가지 못했고요. 자, 이 공이 오히려 동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속도를 올리는 태연찬인데요. 자, 통과가 됐어요. 태연찬 우왕탕탕. 그러나 빠르게 복귀했던 울산시민축구단의 수비, 그리고 그 뒤에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태연찬은 한 번에 바라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내봤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 태연찬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저 미안하다는 사과, 저 정도면 애교로 넘어가 줄 수 있을 정도로 또 화려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재간을 활용해서 태연찬 선수가 반칙을 이끌어내는 모습입니다. 김주원 짧게, 진세민 선수가 한지원 선수를 대신해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데요. 한지원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는 진세민 선수죠. 조금 더 몸이 가볍고 빠르게 뛰어주면서 많은 위치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진세민,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세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축구단의 교체에 대해서 짚어드리자면, 이영경 선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전방 공격수 박성부 선수와 역할을 교대한 것이 맞고요. 김기수는 오른쪽 측면 수비로 선발 출전했던 노상민 선수와 역할을 교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측면 수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 측면 수비를 아마 조예찬 선수가 담당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김기수의 스로인, 이영경의 헤더 뒤로 넘겼는데요. 아하! 이영경이 머리로 뒤로 넘겨줄 때 구종욱의 침투 타이밍과 약간 맞지 않았고, 이용이 역시나 안정적인 수비 처리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전진된 위치에서 김기수의 스로인 출발하겠습니다. 애타는 목소리로 양팀의 감독들, 코칭 스태프들이 지시를 건네고 있고요. 김기수 뒤로 건넵니다. 좋은 수비 여러 차례 보여줬던 박동혁인데요. 욕심내지 않고 침착하게 뒤로 오민석, 왼쪽 김기수 짧게 내줬고, 조예찬 어렵게 지켜내면서 뒤로 빙글 돌면서 공 잘 지켜냈어요. 박동혁, 장재원, 그리고 창원시청 쪽에서도 벤치에서 교체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윤석 선수와 김태윤 선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돌파 차단이 됐고 창원시청 다시 한번 공격 노릴 때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박동혁이 끌어냅니다. 자, 그리고 넣어주는 패스 김은옥 쪽인데요. 속도를 올릴 때 공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네, 이승준 선수가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는군요. 오늘 경기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아도 아깝지 않은 활약을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일욱 선수 역시 경기를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고요. 왼쪽 수비로 오윤석 선수가 들어가고 김태윤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조금 더 경기를 지켜보면서 포메이션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K3 리그 선발로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를 소화했던 이승준의 역할, 62분 동안 반짝반짝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고 경기를 일찌감치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윤석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군요. 헤더. 자, 김기수가 밀어냈고요. 역시나 김기수가 센터백 출신이기 때문에 측면에 있을 때는 확실히 몸싸움에 우위가 있어요. 자, 이영경 좋은 패스입니다. 김노기 접어놓고 왼발 슈팅! 정면입니다. 이현경의 투입 효과 바로 이런 것이고요. 김은옥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반전부터 이어졌는데 후반전 비로소 유효 슈팅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울산시민도 골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과연 반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로 밀어냈고 그대로 아웃되면서 창원시청의 스로인입니다. 끝까지 한번 조혜찬 선수가 바쁘게 쫓아가 봤었고요. 자, 오윤석 오른쪽 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최명희 선수의 자리인데요. 최명희 선수는 원래 본인이 더 익숙한 왼쪽 수비로 측면 자리를 옮겼고요. 자, 박동혁 압박을 받습니다만 공 뺏기지 않고 상대 발 맞추면서 내보냅니다. 김태윤의 강한 압박. 박동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수. 김기수 선수는 조금 친근한 것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소대 간부님과 동명이인입니다.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간부님인데 김기수 선수 스로잉 길게 던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공 끌어냈던 창원시청 다시 한번 앞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오윤석이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님 첫 중계 이후 오랜만에 듣는데 정말 좋아지셨네요. 멋져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선수들의 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중계를 입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이 조금 더 나은 중계로 이어졌다면 저도 힘을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선수들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계보다도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많은 칭찬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영경이 압박을 하는 과정 이겨내고 앞쪽으로 그리고 뒤로 파고드는 움직임인데 네, 박동혁이 읽어내면서 골키퍼에게 보냈고요. 최성겸 선수는 압박이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여유있게 공을 풀어 나와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의 몸싸움 한승환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김기수 짧게 뒤로 오민석과 박동혁이 주고받았고요. 이제 후반전도 2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울산시민 입장에서는 만회골이 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일단 후반전에 창원시청이 라인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후반전 10분 이후의 분위기는 확실히 울산시민이 잡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분위기가 지금 약간 끊어져 있는 타이밍인데 다시 한번 공격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현경 쪽으로 이번에도 겨냥을 했고 떨어지는 공 박진포가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스로인 선택. 박진포 작은 신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카리스마, 저 코스염과 헤어밴드가 정말 시그니처 같은데 35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맹렬한 눈빛으로 그라운드를 노려보고 있는 박진포입니다. 안쪽 넣어줬고요. 이현경의 머리 맞고 뒤로 흐른 볼 김태윤이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박진포 쪽이고요. 오른발로 안쪽 넣어줄 때 오윤석이 침착하게 골키퍼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렇게 골키퍼에게 동료에게 건네면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침착한 플레이들이 참 상당히 노련한 선수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기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윤석 선수에게서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플레이가 나왔고요. 지금은 오윤석이 공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윤 뒤로 터치라인 근처 슬라이딩 태클 밀어내면서 김기수가 수비해냅니다. 김기수 역시 후반전에 들어와서 멋진 수비 그리고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몸싸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울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몸싸움하면서 조예찬이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머리로 밀어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창원의 볼 투입. 그리고 선수 한 명 넘어져 있거든요. 주심이 빠르게 경기를 중단시켰고요. 루안인데요. 김기수와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자, 느린 장면 다시 나오는데 루안이 가슴 트래핑을 했고 여기서 김기수가 헤더 경합하고 충돌하는 과정인데 아하!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루안 위에 김기수가 발을 디뎠군요. 사실 루안의 발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기수의 스터드가 루안의 인사이드, 발 인사이드에 찍힌 것이 고의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루안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요. 아무리 또 고의가 없더라도 선수들이 피지컬적인 경합을 많이 펼치는 스포츠이고 또 축구와 스터드가 또 워낙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조심은 항상 각별하게 해줘야 하는 양팀 선수들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과열되는 양상 없이 선수들이 깔끔하게 멋진 플레이들을 펼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오민석 들어 올렸고요. 이현경 쪽입니다. 머리 맞고 이번에도 좋은 포스트 플레이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창원시청의 수비고요. 이현경의 머리가 조금씩 빛나고 있습니다. 자, 조예찬 오른쪽으로 박진포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경합 박성진 영향했는데요. 다시 떨어지는 볼 구종국이 가져갑니다. 컵백 크로스 흘려줄 거 왼발 슈팅! 이게 뜨는군요. 김기수에게 천금 같은 찬스가 찾아왔는데 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나요? 이게 공격수에게 걸렸다면 여지없는 득점인데 구종국의 컷백 잘 흘려줬고 김기수의 왼발 슈팅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김기수 선수가 공격적인 기여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반대편 골대 쪽에서 어느 순간 올라와서 슈팅까지. 지금은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풀백으로 평가받는 이용표 전 선수가 풀백의 공격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술도 패스 시야도 아니라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김기수 선수의 전진 타이밍이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요. 루안도 득점을 노립니다만 굴절되면서 코너 아웃됩니다. 루안 선수가 손으로 좀 아쉬워하는 제스처를 보여줬는데 그럴만합니다. 루안 70분 동안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줬고요. 동료에게 어시스트까지 제공을 했는데 아직 본인의 발끝에서 득점이 터지진 않고 있어요. 공격수인 만큼 골로 응답을 해야 할 텐데 루안은 팀이 2골차 앞서 있습니다만 여전히 득점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번에도 태연찬 선수의 코너킥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루안이 전반에는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박스 바깥쪽 뒤쪽에서 출발할 준비.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갔군요. 올려줍니다. 자, 가운데 쪽 골키퍼 직접 잡아냅니다. 최성겸의 좋은 캐칭. 굴려주면서 울산의 공격 출발해봅니다. 박진포 직접 공을 몰고 전진. 동료를 찾고 있는 박진포 일단 접어놓고 침착하게 조예찬. 베테랑들 간의 호흡이고요. 조예찬 왼발로 오른쪽 측면 겨냥했는데요. 읽어내고 밀어냈습니다만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박진포의 스로인입니다. 이현경 다시 돌려줬고요. 측면 지역 박진포가 뒤로. 박동혁 김기수 바깥발 내줬고 안쪽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김은옥의 뒷발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옥이 오늘 정말 많이 뛰어줍니다. 자, 그리고 압박 통했어요. 울산도 이렇게 전방 압박 템포를 올릴 때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조혜찬이 왼쪽으로 건넸고 김은옥 왼발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현경 연결이 됐고요. 동료를 찾습니다. 구정욱 접어놓고 아하! 지금은 최명희 선수의 수비가 워낙 좋긴 했습니다만 구정욱 선수가 접어놓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현경이 욕심내지 않고 정말 잘 내줬는데 구정욱이 더욱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최명희에게 태클 타이밍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최명희 선수가 왜 자신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오늘 경기 탄탄한 수비와 또 적절한 타이밍의 전진을 섞어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보내는 공 헤더. 자, 루안 쪽으로 떨어졌는데요.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박진포는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진포 선수는 전반전에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항의, 베테랑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팀을 대변해서 항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남은 시간 또 퇴장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박진포. 자, 뒷발로 내줬고요. 야, 이 패스 연결이 됩니다. 구정국이 속도를 올려보는데요. 뒤쪽에서 밀려 넘어지면서 좋은 위치 프리킥. 역시나 구정국 선수가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살아나는데요. 카메라에 조금씩 많이 비치고 있는 구정국이고요. 박스 모서리 조금 바깥쪽에서 정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얻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왼발의 조혜찬과 오른발의 구정국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좀처럼 궤적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전 프리킥 상황처럼 구정국이 한번 흔들어 놓고 조혜찬이 직접 붙이는 선택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 터치라인 쪽에서는 박백은 선수도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 자, 일단 이 세트피스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경, 오민석, 박동혁 다 올라와 있고요. 김기수도 세트피스 제공권이 있습니다. 박성진의 피지컬도 좋고요. 옵션이 많은 울산시민 5명의 선수가 박스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짝짝 골을 외치는 애타는 응원소리 역시나 이어집니다. 이번에 조혜찬 낮게 붙였어요. 아하! 재치있는 선택이었습니다만 결말은 조금 허무했군요. 자, 빠르게 조혜찬이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진포에게 던지라고 공을 내줬고요. 길게 던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왕년의 국가대표 풀백 박진포의 스로인 감상하시겠습니다. 짧게. 자, 머리 맞고 장재원. 김태훈이 끌어냅니다. 그리고 전진 패스 루안 쪽을 찾았습니다. 자, 뒷공간 넓게 열려있고요. 루안이 한번 속도를 올려봅니다. 루안의 성큼성큼 드리블 박스 안쪽까지. 루안 마무리가 될지. 오! 최성겸의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루안의 슈팅이 아니라 수비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나오고 있던 최성겸 골키퍼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었는데요. 최성겸 골키퍼가 이것을 반응해내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모습입니다. 루안은 이번에도 득점 찬스를 놓치는 모습. 오늘 골 빼고 다 보여주고 있는 루안인데 아쉬움이 커지고 있고요. 구종욱 접어놓고 2명 사이 빼내지 못하면서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박백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진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박성진 선수 오늘 경기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 포인트 없이 아쉽게도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루안의 성큼성큼 전진, 오민석 선수의 끝까지 이루어졌던 접근이었는데 뒷발에 이 공이 걸렸어요. 최성겸 선수가 오민석을 건져냈습니다. 박백은의 스로인 길게 갑니다. 자, 이현경의 머리인데요. 이번에도 머리로 밀어냈던 창원시청이고요. 이현경의 머리가 많은 헤더를 따내고 있긴 합니다만 정작 박스 안쪽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장점과 동시에 한계점도 엿보이는 울산의 단순한 패턴인데 자, 14분 정도의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 단순함,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이 단순함이라는 특성이 울산시민과 창원시청 어느 쪽에게 미소를 보이고 어느 쪽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보일지.
루안이 버텨주면서 소유권 유지해줬고요. 길게 빼낸 공인데요. 자, 이 공을 다시 한번 울산 시민 선수들이 가져갑니다. 박배근의 적극적인 접근, 공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까지 올라오는데요. 반대편 열렸어요. 잡아냅니다. 이승규의 집중력. 박배근이 들어오자마자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하게 띄운 공을 구종욱이 안쪽으로 밀어 넣어봤습니다만 골키퍼 이승규의 품 안으로 안겼습니다. 구종욱 선수는 아무래도 직접 슈팅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습니다만 안쪽에서 김은옥 선수와 이현경 선수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의 헤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머리로 뒤로 맞춰서 내보냈고요. 이현경이 공 가져옵니다. 동료를 찾았어요. 김기수 쪽. 아하. 네, 김태윤 선수가 역시나 후반전에 들어온 만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한번 밀어냈습니다. 조금 전 구종욱 선수의 헤더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울산시민축구단이 되겠고요. 구종욱이 사실 시즌 초반 공격 포인트를 무섭게 쓸어 담다가 정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쯤 다시 그 득점포가 가동이 될지 울산의 홈팬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백은 이번에도 길게 던졌고요. 이현경 쪽입니다. 직접! 자, 그리고 임예담의 공을 다시 한번 끌어냈는데요. 네, 박배근의 적극성이 과했네요.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발이 좀 깊게 들어가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아,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만 태현찬 선수가 피하면서 넘어졌습니다. 충분히 또 반칙이 선언이 될 만한 장면이었고요. 위험한 동작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창원시청 선수들은 이제 또 한 번 골키퍼 교체가 이루어지는군요. 이승규 골키퍼가 경기를 마무리하고 임채훈 선수가 역할을 이어받겠습니다. 임채훈 선수도 이번 시즌 9경기에 선발 출전한 바가 있고요. 충분히 또 주전 골키퍼로서 역량을 소화해줄 수 있는 지금 뭐 워낙 이승규 선수의 폼이 좋기 때문에 오늘 경기 벤치에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임채훈 골키퍼 역시 지난 맞대결에서 선발 출전했을 정도로 또 자주 장갑을 끼고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고요. 교체돼서 들어간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머리로 밀어냈고 이 공 다시 뒤쪽으로 건넨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왼발 슈팅! 임예담! 임예담은 완전히 자신감이 붙어 있습니다. 끄덕끄덕하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 사실 전반전에 또 선제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슈팅이 용서가 되죠. 최성겸이 짧게 내줬고요. 박진포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공을 몰고 직접 끌고 올라와 봅니다. 자, 대각선 길게 넘기는 패스. 이 목적지 역시나 이현경. 원바운드로 뒤로 흐른 볼 김은옥이 왼쪽 측면에서 가져갑니다. 1대1 시도. 김은옥 뒤쪽 넘겼고요. 김기수 얼리 크로스 바로 올라옵니다. 있어요 구종욱. 아하. 구종욱의 신장이 5cm만 더 컸더라면. 윗머리를 스쳐서 지나갔던 구종욱의 헤더. 본인도 답답하겠죠. 많은 공격 찬스가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마무리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구종욱 선수입니다. 지금은 김기수 선수의 크로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기여도 김기수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울산 시민이 더 좋은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왼쪽 풀백 김기수의 역할이 되겠고요. 아하, 지금도 창원시청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임예담 선수였습니다. 주심이 일단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선수의 안전을 체크합니다. 그러나 반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K3 리그는 두 팀이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고 최하위에서 세 번째 14위 팀이죠. 14위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K4 리그로의 강등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울산시민축구단은 현재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현경의 헤더, 떨어지는 공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뒤쪽에서 접근하면서 공 가져옵니다. 텐션을 한번 올려보고 있는 김기수. 다시 박동혁까지 공 이어집니다. 사실 울산시민축구단이 다이렉트 강등을 당할 만한 순위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목포시청이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울산시민이 승리를 기록한 기억이 상당히 좀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바심이 날 수가 있거든요. 승점이 필요한 울산인데요.
오늘 경기도 일단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낮게 깔아주는 클리어링이 오히려 상대에게 향했고요. 조여찬 들어갑니다. 바깥발 패스 걸려 넘어졌는데요. 반칙은 아니라는 판단. 수비가 먼저 자리를 선정했다고 봤습니다. 자, 왼발로 밀어줬고요. 김기수 공 가져옵니다. 김기수 왼발 넣어주는 패스. 아하! 구중국의 등 뒤로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왼발로 길게 빼주는 패스 끊겼습니다. 박진포가 끌어냅니다. 창원시청의 공격 전개가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단조로워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울산시민의 압박 시퀀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산시민이 계속해서 창원시청을 좁은 지역에 가둬놓고 공격을 시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득점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더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허용할 수가 있는 울산입니다. 자, 그리고 터치라인 쪽에서 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폴인데요. 2000년생의 어린 선수고요. 센터백 포지션을 주로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이 시간대에 폴의 투입이라면 폴을 하나의 또 전봇대로 활용하겠다라는 윤균상 감독의 의중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띄워 올립니다. 머리로 밀어냅니다. 높이 띄웠고요. 이번에 오른쪽 측면 김은옥이 파고드는데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아, 김은옥 선수가 왼쪽 오른쪽 정말 많이 띄워주고 있는데요. 저렇게 스프린트를 가져갔는데 결말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폴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역시나 주 포지션인 센터백이 아니라 공격적인 위치에서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보이죠. 2000년생의 어린 선수고요. K3 리그에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3경기 139분 만에 소화하고 있는 폴이 네 번째 출전을 맞이합니다. 이형경과 폴, 두 명의 트윈타워를 가동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리겠습니다. 자, 축구가 또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이런 처절한 노력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감동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창원시청 루안이 아직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속도를 올려봅니다. 넣어주는 패스, 아하! 끊겼군요. 김훈옥 터치된 북은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폴 선수, 네, 김훈옥 선수가 또 워낙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칠만한 시점이긴 하고요. 또 지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오윤석 스로인, 떨어지는 공 다시 가져가는 김은옥. 좁은 공간 풀어나올 수 있을지 일단 들어 올렸는데요. 머리로 또 밀어냅니다. 네, 루안이 좋은 자리 선점하면서 반칙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저렇게 공격수가 완전히 등지고 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비수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공격수가 편하게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지금 김기수 선수가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붙어줬을 때 공격수가 넘어지면 또 바로 반칙이 선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서 있었던 김기수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또 루안이 영리한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골을 노리는 창원시청, 그리고 리그 9번째 도움을 노리는 태현찬. 왼손 들어 보입니다. 좋은 위치에요. 높게 올라갑니다. 이형경의 머리. 창원시청 다시 한번 공 가져왔고요. 자, 이기고 있는 창원시청이고 남은 시간 지키기만 하면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공격 찬스가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 시도하면서 시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김태훈 컨트롤되지 않았고 골키퍼 최성겸이 뛰쳐나오면서 잡아냅니다. 주변을 살피는 최성겸, 길게 차냅니다. 폴이라고 크게 외쳤던 윤균상 감독인데요. 폴 쪽으로 공이 향했는데 컨트롤은 되지 않았습니다. 루안과 오민석의 치열한 대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루안이 뒤쪽으로 내주면서 다시 본인은 빠져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리블 돌파, 왼발 크로스까지 잡아왔습니다. 최성겸. 자, 울산이 또 한 번 공격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이번엔 빠르게 갈 수 있을지. 김기수가 일단 천천히 공을 몰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이현경 머리 맞고 뒤쪽 흘렀고요. 다시 머리로 밀어냅니다. 조예찬 오른쪽 박진포 다시 조예찬 안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발로 들어 올립니다. 폴 머리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폴 선수는 이 남수단에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정말 먼 나라죠. 머나먼 타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뭐 젊은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을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박스 안쪽에서 헤딩 슈팅까지 기록을 한번 해봤던 폴 선수였습니다. 박백은 스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던지겠죠? 역시나 높고 길게 붙였고요. 폴의 머리를 활용합니다. 자, 그러나 좋은 위치에 환승원이 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박동혁 뒤쪽에서 공을 정리합니다. 자, 루안의 압박이 있었고요. 패스기를 제한하면서 공의 방향을 왼쪽으로 강제합니다. 김기수 골키퍼까지 내려왔어요. 최성겸이 원터치로. 울산시민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 2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창원이 그만큼 오늘 경기 잘 풀어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볼이에요! 왼발 슈팅! 아하!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와, 순식간에 이 이형경과 폴의 트윈타워의 위력이 나올 뻔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쌍둥이 빌딩을 보는 듯합니다. 이형경의 머리에 정확하게 얹혔고 폴의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 아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폴의 마무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울산의 홈팬들은 기죽지 않고 응원을 건네주고 있고요. 김태윤이 뒷발로 넘겼는데요. 동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폴 이번에도 포스트 플레이 성공했는데요. 반칙이 오히려 선언이 됐습니다. 진세민이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폴에게 주심이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폴은 잘 듣지 않아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네, 폴 입장에서는 몸싸움만 한 것 아니냐, 정당한 몸싸움만 한 것 아니냐, 진세민 선수가 조금 과하게 넘어졌다, 이렇게 좀 항의를 해봤는데요. 일단 창원시청의 공인 선언이 됐습니다. 네, 울산의 홈팬들도 폴에 대한 응원을 상당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이 좀처럼 축구계에서 볼 수 없는 국적의 선수이고 또 워낙 이렇게 어린 선수가 경력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뛰고 있다는 것이 커리어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폴 선수인데 오랜만에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 만큼 홈팬들도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은 누굴까요?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울산 시민의 한 선수인데 상황상 시간을 보내기 위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요. 박동혁 선수네요. 오늘 경기 내내 박동혁 선수가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일단 10명인 채로 울산시민 경기를 재개합니다. 급하거든요. 조예찬 오른쪽 열었습니다. 박진포 접어놓고 박진포 앞을 바라봅니다. 박진포 조예찬 거쳐갑니다. 왼발로 길게 붙였고요. 폴 쪽이에요.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폴 선수가 뒷공간으로 대각선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울산 시민은 부성혁이라는 교체 카드를 또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아하, 좋은 위치 프리킥. 지금 최명희 선수도 아쉬움이 있어요. 최명희 선수도 주심에게 뭔가 아쉬움을 좀 표해보고 있는데요. 밀치는 동작이 있지 않았냐, 오히려 상대가 반칙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이거든요. 후반전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불태워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예찬 역시나 왼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예찬 높게 붙여봅니다. 골키퍼 임채훈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캐칭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한번 올려보는데요. 한 발 앞서서 박진포가 처리합니다.
박진포 지치지 않고 직접 공을 몰고 이번에도 중앙선을 넘어섭니다. 하드워커 박진포가 왼쪽으로, 박백은인데요. 박백은 김은욱을 바라봤어요. 김은욱은 왼발 크로스 머리로 지켜냅니다. 장원시청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 한승원 선수가 있습니다. 한승원 선수가 백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정말 그 역할 잘 수행해주고 있고요. 자, 혼전 상황이에요. 혼전 상황, 세컨볼 이형경 가져갑니다. 그리고 머리로 또 한 번 오른발! 아하! 임팩트 정확하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울산시민축구단. 자, 그리고 한 번에 붙여봐야죠. 최성겸 골키퍼 동료들에게 올라가라고 손짓했고 길게 붙입니다. 이제 30초 안쪽으로 남아있는 추가 시간이고요. 툭 쳐놓고 전진해보고 있는 박백은, 폴은 측면으로 빠져있습니다. 박백은의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펀치! 그리고 세컨볼 가져가고 있는 진세민입니다. 오윤석 들어 올렸어요. 자, 이 패스 다시 한번 조혜찬이 가로챘고요. 박백은 쪽 발바닥으로 긁어낸 이후에 박백은 소유권 유지합니다. 조혜찬 왼발로 여유있게 올렸습니다. 이형경의 머리! 벗어납니다! 이미 승패의 결과를 바꾸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끝까지 이형경이 머리로 득점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조혜찬의 얼리 크로스 그리고 이형경의 헤더. 보통 대머리 선수들에게 머리가 빛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형경 선수는 금발이어서 머리가 빛나고요. 자, 그리고 정말 뜨거웠던 경기에 마침표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90분의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많은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 주저앉았고요. 또 상당히 습하고 여름에 버금가는 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던 오늘 경기인데 선수들 또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칠만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90분의 멋진 경기 펼쳐준 선수들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박수, 고맙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임예담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태현찬 선수의 추가골에 힘입어서 창원시청 축구단이 2대0의 기분 좋은 원정승을 챙깁니다. 승점 45점으로 올라가면서 선두권을 바짝 추격하는 창원시청 축구단이 되겠고요. 반면에 울산시민축구단은 하위권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목포시청에게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재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